고려 불교도 몇 기로 나눌 것 같아요? 시기로 치면 몇 시기로? 4시기로 나눠서 볼 거예요. 처음에는 오밍음을 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살을 붙이겠습니다. 왜? 우리 저 고대 때 보았던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고려 불교가 진짜 만만찮아요. 최대한 설명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서 한번 봐보도록 하자고요. 고려 초기, 중기, 그리고 무신 직공기, 그리고 온간섭기 4시기를 볼 수 있잖아요. 고려는 네이 블록은 하는 건 다 알고 있고, 초기 기본 정책의 특징이요. 여러분 고려는 어째 숭불이에요, 역벌이에요? 숭불이잖아. 기본적 숭불이에요. 맞아요. 왜? 태조가 자기가 그 부처이덕으로 후상을 통해 믿었던 사람이에요. 응? 그 숭불을 당부하죠. 이 태조가 후대왕이 남긴 유명 의리 바로 뭐라겠어? 훈요 10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특히나 불교 행사도 강조했던 건 기억나? 앞에도 소개했어. 연등의 8근에 정말 때 맞춰서 잘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던 태조의 이야기. 응?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숭불을 강조하긴 했는데 지금 고려 불교가 분열의 양상이 진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야? 우리 신라 중대는 우리 교종과 선종 기억나요? 교종이 뭐예요? 기억나? 교를 공부해서 교종. 선종 뭐? 손을 공부, 선종. 이건 다른 거지. 교라는 게 뭐예요? 부처의 말씀이야, 마음이야? 말씀 이야기. 말씀 어디 있다고요? 경전. 경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교종. 선은 뭐라 하겠어요? 부처님 마음. 마음 어디 있다고? 내 안에. 그래서 뭘 원한다고요? 참선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 부처 있음을, 인성이 곧 불성임을, 부처의 본성임을 느끼는 게 선종이라겠어요. 신라 중대는 교종이 유행했다면 신라 하대는 뭐가 유행했어? 선종이 유행했음을 소개한 바 있었죠. 그지? 신라 하대는 선종의 시대였어요. 9개 산문 열리고. 근다고 교종이 죽은 건 아니라겠어요. 교종 중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화엄종이 잘 살아있었고요. 왜? 의상이 진골 출신으로 빠방이 했잖아요. 사찰도 많이 세우고. 그러니까 이 의상의 제자들이 신라 하대도 여기 빠방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선의 기본적 대립구도가 있는 거예요. 교선의 대립구도가. 교종과 선종의 대립구도가. 기본적으로. 정말 올바른 불도의 자세는 뭐냐예요. 경전을 팔 건지 참선을 할 것인지 뭐가 승려는 뭘 해야 하냐예요. 둘이가 대립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교종 내에서도 약간의 대립이 있어요. 우세는 화엄종이었지만 법상종도 나름대로 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법상종이 뭔지 좀 더 소개할게요. 나름대로 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종 내에서도 대립이 있는 거야. 교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교종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화엄과 법상의 대립이 있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근데 이 중에 쓰인 건 뭐라 하세요? 화엄이라겠지. 더 웃긴 건 화엄종도 싸움이 났어요. 후삼국 시대의 펼침에 따라서 소위 이게 신라를 계승한 고려 화엄과 후백제를 계승한 화엄이 대립을 했었어요. 그걸 북악과 남악이라는 자가 불렀는데, 왜냐면 여기를 대표한 게 부석사, 영주 부석사고, 여기 지리 화엄사거든요.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에 갖고, 여기는 고려의 후원을 받고, 신라는 이제 고려의 후원을 받고, 여기는 이제 후백제 견훤의 후원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화엄 내에서도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려가 건국때 불교도 성사하겠는데 갈등이 장난 아니죠. 화엄 내에 싸우고 있고, 아니 화엄과 교종 내에 화엄과 법상이 싸우고 있고, 아니 더 올라가면 교종과 선종이 대립하고 있고, 계속된 분열의 시대지. 이제 중요한 과제 뭘 것 같아요? 그럼 통합의 과제지. 제일 먼저 뭐부터 통합해야 할 것 같아요? 뭔 교종이야? 교종 중에서 뭐? 그렇지. 요거 여기라도 먼저 붙이고 시작해야지. 이걸 붙여야지 붙일 것 같지 않아요? 이걸 붙여야지 붙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이건 너무 지난한 과제고요. 먼저 이거라도 어떻게 좀, 응? 여기에 중요한 승려. 자, 고려 초에 우리가 만난 승려가 한 분 있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라고요? 균형. 좀 낯설죠, 여러분에게. 균형. 이 양반 교종의 승려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화엄의 통합을 나서 이야기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고려의 화엄과 후백제 화엄을 통합하기 노력을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의 정통이 어디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그게 우리 집 누구다야? 의상이고. 그 의상이 중국에서 지엄으로부터 문화에서 공부를 배웠고. 그리고 어째 그 의상이 후배였던 난 법장을 그럼 몰라주세요. 중국부터 이어진 우리까지 이어진 그 화엄의 정통을 밝히면서 화엄의 사상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고 밝힌 사람이 균여예요. 그럼 먼저 화엄정 통합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화엄정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죠? 교종내 통합은 해야지. 교종끼리 붙이고 봐야. 교사도 꿈도 못 꿔요. 교종끼리라도 붙이고 봐야지. 맞아요? 화엄정과 법상정을 통합해야 할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과제는 이거였어요. 화엄정과 법상정의 통합이에요. 그래서 내세운 게 바로 말 어렵습니다. 성상융에. 한마디도 귀가 안 들어오죠.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화엄정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화엄사상. 내가 의상하면서 소개했던데 내가 화엄정 어떻게 비우면 참 좋을까 고민을 했었어 그때. 근데 뭐라 표현했어요? 그게 불교 연기사를 설명해 줬잖아. 일찍다 다지게 모든 것은 하나고 모든 것이라는. 그런데 더 쉽게 설명한 게 뭐였어요? 내가 전 우주를 모든 것을 뭐로 설명했어요? 거미줄로 설명했잖아. 정말 저 온 우주가 거미줄로 붙어 있다면 여기서 거미줄을 건드렸을 때 저 끝에 있는 거미줄 또한 그럼 모든 건 다 연계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걸 불교도 어려우면 연기야. 그게 하나가 곧 온 우주 모든 것이고 곧 모든 건 하나인 거야. 다 연계돼. 연기야. 연기. 그게 화엄의 기본 사상이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에 반해서 이제 법상정 설명 한번 할게. 그게 우주의 원리고 본질인 거야. 그 우주의 원리, 본질을 설명한 게 화엄이야. 먼저 본질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법상정은 뭐냐면 실제로 드러난 현상을 말하는 거야. 그 현상을 인식하는 태도, 그게 법상정이야. 모든 여러 현상도 실제로 벌어진 현상, 원리도 원리고 현실에 보이는 현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 현상의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건 그걸 인식하는 주체가 중요하다야. 타인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다 다르게 느끼는 건 근데 알고 본격적 본질은 뭐냐면 그걸 인식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 현상이 다 각기 다르게 인식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마음이고. 그러니까 각각의 현상들, 그 현상의 본질들을 탐구하는 게 법상종이야. 쉽게 말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무슨 말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근데 이 균열을 말한 거야. 그 본질을 말하는 화엄종과 아니 각각 현상을 설명하는 법상종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요. 그게 성상융이야. 이 성이란 게 본질, 그게 화엄종을 가리킨 말이고 현상을 말하는 이 상이 법상종이 그 모든 것이 하나라고요. 다가오지 않죠. 다시 설명할게요. 왜? 이걸 내가 이 성상이 어떻게 하면 좋게 설명을 고민해 봤는데 이 비유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본질, 햇빛이란 본질을 보자고요. 햇빛이란 본질, 그게 프리즘을 통해서 이 빛이 나가면 현상은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7가지 빛깔이 보이죠. 무지개가 보이잖아. 본질은 뭔데? 하나인데, 태양인데. 맞죠? 실제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햇빛은 무지개예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같다 다르다야. 같은 거지. 햇빛이 이거고요. 본질이고요. 비춰진 현상과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눈에 다르게 보일 뿐이지 그게 다르지 않다예요. 그걸 성상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서로 추구한 바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본질이 이 현상 속에 다양하게 비춰질 뿐인 거지. 그 현상을 보는 법상종이나 본질을 추구하는 타엄종이나 다를 바 없다 해요. 그게 성상융이에요. 내 나름대로 이 어려운 불교 사상을 던져본 것 같은데 가나요? 에? 다행이고. 자, 아무튼 지금 균열은 어디까지 했어요? 그럼 교정통합까지 간 거야. 에? 이제 남은 가지 뭐예요? 그렇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교선통합이야. 성교일치나 교선통합이야. 그 과제를 이제 실현해 가야 하는 거야. 그게 이 두 시기에 걸쳐서 만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름만 확인할게요. 첫 번째 여기서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 들어봤나요? 이 사람도 이름 들어봤나요? 이들의 공통점 뭘까요? 그럼 스님이 나도 알지. 아이씨 너 이런 끼는 답을 하다니 내가 상상치 못한 최고의 답변 잘하네. 미치겠네. 스님 어씨야. 남은 과제 뭐라고요? 뭐의 통합? 그럼 교선의 일치. 다른 말 성교의 일치.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교선일 거고요. 그럼 이 양반 어느 쪽에 중심이 있다는 거야? 통합이지만 교회에 놓은 거고요. 이 사람은 이거예요. 뭘 것 같아요? 선종이 기반했던 사람이에요. 성교의 일치예요. 네? 먼저 이렇게 보다가 안 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온 거예요. 아니 조금 뒤에 가니 메시지 한 더 던지면 이 양반은 물리적 통합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우리 의찬 어디서 본 적 있죠? 문종의 넷째 아들. 엄마가 왕비고요. 형들이 왕이고요. 심지어 조카 중에도 왕이 있어요. 강력한 후원이 있고 현실적 힘도 있고 물리적으로 붙였어요. 응? 근데 교리적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물리적, 교단을 통한 물리적 통합이야. 근데 여러분 물리적 통합에서 결국 성공하기 실패할까? 그렇지 힘 떨어지면 이 사람 사고는 그냥 다 분열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뭐 어떤 걸 해야겠어? 이것에 반성수 이 사람이 있겠지. 무슨 통합을 할 것 같아? 화학적 통합이야지. 힘이 아니라 사상, 교리. 근본적 교리가 같아지면 통합이 이루어지겠지. 힘이 아니더라도 서로 통합 방식이 다른 거야. 이 양반이 물리적 통합, 여기는 화학적 통합. 이렇게 초점이 좀 다른 거지. 여기는 교종에 초점을 두고 여기는 선종에 초점을 두고 통합을 꿈꿨다. 이해되시나요? 자, 중2 갑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요? 그럼 교선의 통합이라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누구요? 의천. 대각국사. 의천이 있다고요. 자, 이 사람 통합 온다겠죠. 근데 이 양반이 되게 비판적 받던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굉장히 비판적 받던 사람. 균여예요. 균여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통합이 줄기는 교종승려인데 별로 긍정적 안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통합해야 한다. 뭐? 교종을 제대로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교종 통합을 다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도 말해요. 화엄을 중심 통합은 맞는데 균열 통합은 나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기존의 사찰했던 흥왕사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교종인 교단들을 싹 끌어다 통합시킨 게 의천이었어요. 이 양반은 교단 중심으로 물리적 힘이 있다니까요. 먼저 교종을 통합하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교선 통합에 나섰다고요. 그리고 교선 통합에 나섰어요. 그래서 내세운 게 바로 천태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한번 이야기 소개하지 않았나요? 어디 유학 갔다 왔다. 송나라 유학 갔다 왔다. 한번 이야기했잖아. 고려가 3차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 한동안 고려, 거란, 송이 아주 평화롭게 살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 왕자였던 왕자 맞잖아요. 그가 송으로 유학을 가버렸다니까. 송나라 만세 불렀고요. 그러니까 승려가 온다가 아니에요. 고려의 왕자가 온다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너 네 한 몸이 아니라고. 이게 정책 파장이 장난 아니라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자마자 바로 잽싸게 튀었어요. 난 공부하러 갈 건데요. 가버렸어요. 진짜로. 형들은 못 말렸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가서 유학하면서 배운 게 진짜 많아요. 송나라 얘한테 극진하게 대접을 했으니까. 많이 배워갈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도 뭐 이런 교선통합의 사상이 있다야. 교종의 사상인데 자기가 교종이잖아. 교종의 종파이긴 하지만 교선통합의 사상이 종파가 있더라야. 그 종파가 보니까 어째 경전도 열심히 있자고 말하고 참전도 열심히 있자고. 그게 바로 승신녀가 해야 할 자세로 가르친 종파가 있더라야. 그게 바로 뭐다야? 천태더라야. 그게 천태종이더라. 천태야. 그 천태를 우리가 들여와야겠다야. 그러니까 천태를 들고 와요. 그리고 이때 세운 사찰, 그 중국 천태종이 있는 그 산이 말 천태산이거든요. 응? 아니, 국청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찰님도 국청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도 어째 교선의 승려들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려는 게 누구냐면 의천이었어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물리적 통합, 교단을 묶어내는 건 결국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니야. 교리를 어떤 이야기하냐면 이 말을 꺼내요. 내배겸전이라고요. 한자를 비슷한 자. 뭘 채워야 한다는 거야? 동시에 같이 채워야 한다는 거야. 뭐와 뭐를? 뇌와 어디를요? 아이고야, 이상하게 됐네. 펜. 뇌와 어디를요? 외를 채워야 한다는 거야. 뇌를 뭘로 채워요? 참선을 통해서 내 안에 붙여있음을 깨우쳐야 하는 거고요. 더 나가서 외를 뭘 통해서요? 경전을 통해서 세상의 밝은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와 외를 같이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해야 하냐 이렇게 말해요. 교관겸수해야 한다고요. 같이 수행해야 한다고요. 교와 관을. 교가 뭔지 알겠죠? 우리가 배웠잖아. 교종을 통해서, 그 경전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밝은 이치, 교도 공부하고. 관이 뭐라고요? 내 안에 뭐 불성이 스며 있음을, 부처의 본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니까. 참선을 통해서. 승려란 것은 두 가지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하는 거라고요. 이 하나만 갖추는 것은 교만 오고 관을 하지 않고, 관만 오고 교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경전만 있고 참선하지 않고, 참선만 오고 경전을 읽지 않는 것은 다 불완전한 것. 뇌와 얘가 다 갖춰줄 수 없는 거라고.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만이 진정한 승려의 자세라고. 그래야만 그가 성불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말한 게 누구라고요? 의천이야. 근데 이 양반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시험은 이런 게 더 잘 나와요. 하지만 그 양반의 기본 초점 어디 있다고요? 교단을 통한 통합, 물리적 통합이었다고요. 그래서 그의 사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분열이야. 교단은 찢어져 나가는 거고. 하지만 이 양반 분명히 어디 갔다 왔다겠어? 송나라 유학 갔다 왔어? 그래서 보고 온 게 많다니까. 송나라에서 뭘 들고 오는데요? 연구서적 들고 와요. 이제 우리 고려가 대장경 만들 거 아니야? 대장경 2번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늘 인쇄소를 할 거야. 그 대장경이나 연구서적들은 뭐 연구 논문들을 싹 모아오는 거. 그걸 교장이라 불러. 교장은 뭐냐면 연구 논문이야. 대장경 여러 경율 논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싹 긁어 모아와요. 이걸 간행해왔다는 거야. 교장도감도 설치하고. 아니, 송나라 세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라겠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돈을, 화폐를 유통해서다. 우리도 돈을 찍어야 한다. 그래도 돈을 찍자. 우리 경제 빼는 거 봤지? 그래서 이때 고액화폐 은병도 찍고 동전도 많이 찍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사만이든 해동이든 써서 통본이 왜? 이런 말 써갖고 여러 동전들 많이 찍었던 거. 그게 다 의천의 건이. 그가 송나라를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람은 어쩐다고요? 한계를 갖고 있다. 뭐 물리적 통합에 불과했다. 교리 이야기를 안 한 바 아니지만 기본적 교단의 집중, 물리적 통합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사후 다 분열됐다.